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오늘이 6주차 3차시입니다. 그래서 물질 추출론 6-3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6주차에는 그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에 의한 분리 또는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 특히 1차 시에서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리 방법의 원리에 대해서, 또 어떠한 유형이 있고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각 성분들을 분리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2차 시 2교시에는 크로마토그래피 중에서도 특히 이동상을 기체로 활용하는, 그래서 기체가 이동상인 그런 시스템, 즉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3차 시에서는 세 번째 시간으로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즉 이동상이 액체상인, 리퀴드인 그런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는 사실은 어떤 그 유기물질들 이런 거보다는 천연물질들에 굉장히 폭넓게 응용이 되는 그런 이제 분리 또는 분석 방법 중에 하나예요. 특히 요 분리할 수 있는 범위가 분자량이 굉장히 큰 것부터 굉장히 작은 것까지 폭넓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일반적으로는 HPLC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앞에 들어가 있는 HP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High Performanc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즉 높은 효율을 갖다 가진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즉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다라고 하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HPLC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HPLC,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여기 이동상으로 쓰기 위한 솔벤트, 즉 용매들을 갖다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요. 이 용매를 시료를 주입한 상태에서 이 용매를 갖다 흘려보내면 바로 이 용매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운반 용매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운반 물질의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즉 이동상으로서 주입된 시료를 같이 끌고 운반을 하면서 이동상과 같이 어디에 바로 여기 안쪽에 이제 이쪽이죠. 이 그림에서는 여기 안쪽이 이제 분리를 하기 위한 분리관, 즉 칼럼인 것이죠. 그래서 시료가 주입이 되면 저쪽에 다양한 그런 이제 이동상인 솔벤트가 쭉 들어오면서 시료를 갖다 같이 이렇게 끌고, 그렇죠? 같이 포함해서 이 분리관으로 유입이 되는 것이죠. 그럼 분리관 내에서 그 시료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 이런 그 종류별로 요 각 성분이 가지고 있는 물리학적 특성, 그리고 요 이동상과 또 이 컬럼 내에 준비가 되어 있는 고정상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분별로 이렇게 서서히 분리가 돼서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 흘러나오는 것들을 검출기가 분석을 함으로써 그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또는 어떤 성분들이 먼저 분리가 되고 어떤 성분들이 나중에 분리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그래서 HPLC를 이용한 시료의 분석, 즉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의 대표적인 형태로 한번 전체적인 그런 골격, 얼개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입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입구는 이렇게 보통 이제 손으로, 반자동으로 우리가 이제 손으로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토 샘플러라고 해서 자동 샘플 주입기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유형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형태가 이제 있게 되고요. 요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서 시료를 갖다 쭉 여기다가 이제 장착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시료부터 여기에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그 관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바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즉 HPLC에 주입이 되는 그런 유형인 것이죠. 예, 그런 유형이고요. 예, 분리관들은 뭐 단순하게 이렇게 고정층의 형태, 단순한 어떤 일정 길이를 갖다 가지고 있는 분리관도 있을 테고, 또 이것이 앞에서 우리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굉장히 미세한 모세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쭉 감겨 있는 그런 유형들도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스탠다드 칼럼이고요. 예,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 안에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고체 입자들, 고체 물질들이 이제 패킹이 되어 있는, 그렇죠? 충전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을 갖다가 보시게 된 거고요. 바로 이 관에, 칼럼 내부에 충전되어 있는 이제 그런 물질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에 칼럼 내부에 충전되어 있는 충전물의 경우에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 공간을 갖다 많이 가지고 있는 다공성인 그런 형태의 고체 입자가 충전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전혀 다공성이지 않은, 예, 공간을 갖다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형태의 고체 입자들이 충전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굉장히 이제 다양한 유형의 그런 물질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이를테면 저쪽에 있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위에 그림과 연관이 돼서 공간이 어떤 저기에 충전 물질로 사용되는 충전 입자의 공간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다공성인 그런 유형이고, 또 이 경우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다공성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안에 어떤 물질들이 또 채워져 있는, 또는 안에가 비어져 있는 이런 유형도 있고요. 예. 또 요거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겉에만, 안에는 이제 꽉 뭐라 그럴까 밀집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겉의 공간만 주로 이제 다공성인 그런 유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거는 안에가 비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채워져 있지만 어느 일정한 두께부터 다공성인 그런 형태를 갖다 보이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의 그런 이제 충전물들을 갖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컬럼 내부에 충전하는 그런 이제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저 충전물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그 외부에, 겉에 어떤 액체상으로 그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컬럼을 갖다 선택하는데, 이 분리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어떤 것들을 들 수가 있느냐. 자, 분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또는 분리를 빨리 하고 싶다, 또는 분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물질의 특성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형태로 그렇게 분리하고 싶다, 이렇게 어떠한 유형으로 분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고려할 사항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 분석 시간을 갖다 좀 줄이고 싶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요. 또는 분석 감도를 갖다 굉장히 높여서 아주 미량의 경우에도 이렇게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용량을 한 번에 많은 용량을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즉 스페시피시티라고 해서 바로 그런 어떤 용량과 더불어서 이제 특성을 갖다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소들을 갖다 우리가 컬럼을 선택할 때 이런 요소들을 갖다가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주입구나 또는 분리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떠한 조건을 갖다 갖춰야 되고, 또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었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실효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특성도 있지만은
그 실효물질의 각 성분과 그리고 이동상에 의해서 쭉 고정상을 흘러간다고 그랬었잖아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그 특성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고 하는데 바로 고정상과 이동상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또 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도 몇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이동상의 이제 화학적 성질이 순상 형태의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을 테고 또 역상 형태의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을 거예요. 순상 형태의 크로마토그래피는 고정상의 경우에 이렇게 실리카라든가 알루미나와 같은 친수성인 물질을 갖다가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즉 고정상이 친수성인 그런 입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럴 때 이동상의 경우에는 소수성인, 즉 비극성 용매가 널리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고정상의 경우에는 친수성인데 이동상의 경우에는 소수성인, 즉 비극성인 그런 용매가 이제 사용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상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때 사용되는 이동상의 경우에는 바로 소수성인, 일반적으로 유기용매들을 갖다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헥산으로부터 시작해서 클로로포름이라든가 또는 헵탄, 또 에틸아세테이트, 에탄올, 아이소프로파놀 같은 이러한 이제 유기용매들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되게 되고요. 역상의 경우에는 고정상과 이동상이 이런 경우가 이제 거꾸로 뒤집혀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순상의 경우 고정상이 친수성, 이동상이 소수성인데 반해서 역상 크로마토그래피, 리버스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고정상이 소수성이에요. 고정상이. 그래서 어떤 입자가 있으면 그 입자의 겉표면 이런 데가 소수성 물질로 코팅이 되어 있고 반대로 이동상의 경우에는 오히려 친수성인 용매를 이용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친하니까는 물이 극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극성 용매가 널리 사용이 되는데 당연하게 극성이 높은 물이 사용이 됩니다. 이때 이동상으로서는 물이 사용되기도 하고 아세토나이트릴 용액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는 메탄올, 또는 에탄올, 또는 THF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다이옥산 이런 것들이 이동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정상과 이동상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도 순상 크로마토그래피냐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목적에 따라서 분리하는 목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순상 크로마토그래피를 적용을 할 것인지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를 적용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은 순상 크로마토그래피의 유형이 먼저 개발이 됐어요. 발명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는 저거의 반대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크로마토그래피를 거꾸로 되어 있다, 반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조금 좀 그 이제 재밌는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히스토리를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이고요. 자, 그렇다면 HPLC의 그레이드 솔벤트가 요 이동상이 물인 경우예요. 물인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역상 크로마토그래피인 경우죠. 그쵸? 이동상이 친수성이고 그 다음에 고정상이 소수성이 그런 유형이죠. 이러한 역상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물인 경우에 이때 이제 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도 또는 특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요건을 갖다 갖춰야 되는데 10메가오hm 이상의 그러한 그 값을 갖다가 저항 값을 갖다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스커시티라고 하는 것이 점도잖아요. 점도가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매 간의 섞임성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은 그 섞임성을 갖다 이제 수치를 표현하는데 이것이 15 미만이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가져야 될 테고 그리고 이동상은 고정상을 변화시키면 안 되는 이동상 자체가 고정상을 갖다가 반응을 한다라든가 이러면 안 되는 활성이 없는 그런 형태의 물질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또 분리하고자 하는 시료는 이동상에 그 대신 잘 녹아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동상에 녹아서
이 고정층을 갖다 같이 쭉 흘러가면서, 그쵸? 용리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특성을 갖다 나타내게 되겠죠. 또 UV 컷오프라든가 리프렉티브 인덱스, 즉 UV를 갖다 어느 정도 차단을 하는지, 또는 굴절률, 이런 것들이 비교적 낮은 용매를 갖다 쓰는 것이 훨씬 특히 이렇게 이제 HPLC에 사용되는 용매가 물 형태의 친수성인 형태의 특징이 됩니다. 예. 용매의 조건으로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분리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예, 분리하고자 하는 분리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느냐. 예, 거기에는 그 안에 넣게 되는, 분리관 안에다 넣게 되는 충전 물질, 그 충전 물질인 파티클의 직경, 크기를 갖다 굉장히 작게, 예, 굉장히 작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 접촉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분리 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칼럼의 길이를 갖다가 짧게 하면은 빨리 분류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입자의 크기라든가 칼럼의 길이를 갖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 그 비율을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자의 크기와, 예, 분리관의 길이의 비율을 어느 특정한 값을 일정하게 유지를 했을 때, 그럴 때 분리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크게 단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같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 앞에서 우리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도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또는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시료 물질이 어떠한 물질이냐, 어떠한 류의 물질이냐에 따라서 검출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조금 더 분리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예, 분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방법으로서 검출기를 갖다 이제 선택한다고 했었는데, 마찬가지 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도 다 분리관을 거쳐서 나중에 빠져나오는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또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알기 위해서는 적절한 그런 이제 그 검출기, 즉 디텍터를 갖다 이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예, 광학 디텍터, 옵티컬 디텍터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 전기화학적 특성을 갖다 이용한 디텍터,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광학적인 특성을 갖다 이용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파장이라든가 굴절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파장별로 분리가 될 수가 있는 UV visible detector예요. 그렇죠? UV, 예, 자외선, visible, 그리고 가시광선. 자외선과 가시광선의 그런 특성을 갖다 활용한 검출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해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fluorescence detector, 형광이에요, 형광. 형광이라는 의미고요. 형광형 디텍터고요. 세 번째가 refractive index detector. refractive는 굴절률이에요, 굴절률. 굴절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함으로써 분석하는. 그래서 굴절 계수를 갖다 이용한 그런 이제 검출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요것이 이제 좀 광학적인 그런 특성을 갖다 이용한 디텍터이고요, 검출기이고, 그리고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갖다 이용하는 그런 검출기. 여기에는 첫 번째로 컨덕티비티, 예, 전도도를 갖다 이용한 검출기 디텍터가 있고요. 두 번째, 예,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이용한 검출기, 예, 원리를 우리가 이제 활용해서 그래서 분리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LC에, 예, LC에 사용이 되는, LC는 뭐냐면은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아니야.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이 되는 검출기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 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제일 첫 번째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은 어떤 광학적인 특성을 갖다 이용한 것의 한 종류의 UV 비저블이죠. 그렇죠? 자외선과 가시광선의 어떤 그 파장이라든가 이런 특성을 갖다 활용을 해서 검출하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43%. 거의 반 가까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요거의 경우에도 예, 광학적인 특성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 DAD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 요것은 이제 그 줄인 글자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게 되는데요. 요거는 다이오드 어레이 디텍터. 예.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포토 다이오드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다이오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기적인 이런 특성들을 갖다가 이용한 그런 다이오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용한 디텍터인 것이죠. 그리고 플로레센스 형광 특성을 갖다 이용한 거, 그리고 전기화학적인 특성. 예. 위에 경우가 이제 굴절률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주로 이제 어떤 그 광학적인 특성인 거고요. 전기화학적인 특성이라든가 전기 전도도라든가 또는 매스 스펙트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갖다 이용을 해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질량을 측정을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요소들인 거죠.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검출기, 디텍터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게 이제 바로 UV 비저블 디텍터, 즉 자외선, 가시광선 특성을 이용한 검출기가 달려있는 그런 이제 액티브 크로마토그래피, 아까 얘기한 것처럼 HPLC라고 얘기했죠. 그 HPLC를 이용을 해서 텍솔의 함량, 텍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우리 첫 시간에 배웠었지만은 주목이라고 하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한라산이라든가 지리산 이런데 거의 높은 고지대에서 자라는 주목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저 텍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암제로도 활용이 되고 또 개발이 돼서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UV 비저블 디텍터를 갖다 이용해서 자외선, 가시광선의 특성을 이용한 그런 검출기를 갖다가 장착을 해서 그래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분석한 그런 이제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RI, 리프렉티브 인덱스를, 즉 굴절률을 갖다 이용한 그러한 이제 디텍터를 이용해서 수용성 고분자들, 수용성 고분자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이런 것도 이제 고분자잖아요. 또 폴리비닐 파이롤리돈 뭐 이런 것들도 수용성 고분자고, 뭐 잔탄검 이거는 이제 우리 뭐랄까 천연 물질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수용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뭐 CMC도 마찬가지고. 또 카보모, 카보모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 물질이긴 하지만 수용성 고분자죠. 우리 화장품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한 그런 이제 분석 결과들이 굉장히 다양한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ECD 디텍터를 이용을 해서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특히 항산화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녹차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이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카테콜라민 같은 경우를 갖다 이제 분석한 그런 이제 사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칼럼이 다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그 이동상을 갖다 무엇을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의 사례를 지금 이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컨덕티비티, 전도도, 전기 전도도를 이용을 한 그런 이제 양이온을 갖다가, 컨덕티비티니까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온의 특성을 갖다가 이제 주로 활용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석한 그런 자료이고요. 이거는 뭐 그 워터스에서 나온 제품인데, 그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충전 물질이 IC팩 CMD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 길이가 3.95mm 직경에 150mm짜리 분류관이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바로 이러한 HPLC, 예, 우리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이용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이용이 되느냐?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연 물질의 분석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산업계에서는 푸드 시스템, 즉 식품 산업 이런 데서 많이 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든가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이라든가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을 갖다가 분석하고 분리하는데, 또 비타민 같은 경우도 A, D, E, K 같은 경우, 또 뉴클레오시드라든가 또는 지방산의 패티시드, 페트 이런 것들, 또 아플라톡신 이런 물질들, 또는 안티옥시던트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들, 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오염의 여부 이런 것들을 갖다 포장을 했는데 여기에 오염 물질들이 섞였는지, 뭐 이런 불순물들의 뭐 존재 여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이제 사용이 된다. 그리고 카르테노이드 계열의 이제 화합물들이라든가 클로로필, 그렇죠? 엽록소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것들, 또 사카라인, 즉 당류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예. 바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생기기를. 요게 이제 본체예요. 본체, 이제 모니터고요. 저기 위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난간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턱을 갖다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저 안에다가 용매를 갖다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용매가 관에 연결이 돼가지고, 즉 그 용매 이동상이 이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시료를 갖다가 같이 운반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류관에서 분리가 되는 유형인 것이죠. 바로 요 사진이 이제 실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진인데, 저 꼭대기 보시면은 이렇게 용매를 갖다가, 저게 경우에 따라서는 물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세토나이트릴,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핵산이라든가 유기 물질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다양한 유형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특히 요즘은 높은 고효율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다 그래서 앞에다 HP, 하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를 갖다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HPLC의 대표적인 유형들 갖다가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거고, 어느 것을 보더라도 요 윗단에 보시면은 꼭 용매가 저렇게 용매를 갖다 올려놓는 저런 것들, 저런 그 장소가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고, 예. 굉장히 뭐 회사 또는 어떤 유형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실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이번 3차 시 6-3강에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살펴봤고요.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